We're ignited, ignited, ignited by the vision and the call. We're ignited, ignited. 안녕하세요. 자, 권현TV 오늘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증문즉답 시간 라이브로 시작할 건데요.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네요. 아직 많이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자, 제가 한 2주마다 한 번씩 정도 이렇게 라이브를 해볼까 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컨텐츠를 관심 있게 봐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 컨텐츠가 사실은 제가 일방적으로 이거 궁금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2주마다 한 번씩 매주 하시면 싫어하실까봐. 그래서 2주마다 한 번씩 할 건데요. 자, 오늘은, 자, 들리나요? 자, 오늘은 몇 분이나 들어오셨나? 머리도 잘랐는데. 자, 오늘 지금, 네, 지금 들어오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에는 질문 위주로 제가 Q&A 시간을 보낼 거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미리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첫 질문이, 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콜드 무조건 하시나요? 어떤 조건을 생각하시면서 그 조건에 맞는 분은 우선 컨택하시나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콜드 컨택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낯선 곳에 가서 누군가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콜드를 제가 할 때는 항상 말 그대로 콜드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한테 콜드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자주 가는 옷가게라든지 아니면 자주 가지 않아도 내가 옷가게를 갔을 때 한두 번 정도라도 인사라도 나누고 적어도 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고 계신 분? 그러니까 한 번에도 안면식이 있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콜드를 얘기하는 경우 많고요. 아니면 한 번밖에 못 만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밥을 먹거나 밥값을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명함을 내밀거나 또는 이런 관련 쪽에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정보를 주는 편이지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콜드 컨택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제 지인들이 아닌 만약 관계적으로 따지면 A, B, C 정도 되면 아예 C 등급에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일면식은 있으나 친하지 않고 잘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관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가져간 다음에 사업 얘기를 하거나 제품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주변에 뭐 같이 만나시는 분들 중에 소개받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달에 걸러 두 달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차를 마신다거나 밥을 함께 한다거나 하면서 저를 좀 알고 난 다음에 제가 하는 일에 관심 있어 하면 그때 얘기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콜드 컨택을 하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작정 아무 데나 가서 콜드 하시는 것보다는요, 내가 자주 갈 수 있는 곳, 내 반경 내, 내 활동 동선 안에 있는 어디 가지 않는 그런 상가들이나 어떤 점포?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보시는 거 도움 드리고요. 만약에 뭐 매장의 성격을 따지고 봤을 때는 요즘에 이게 뭐 아무 매장이나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조금 활동 범위가 있거나 적어도 이런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실 만한 분들이 있어요. 영업 쪽에 있으신 분들, 부동산이나 아니면 네일 아트 샵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헤어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을 법한 사람들. 아예 내통 모르는 사람한테 내통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메이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 한마디로 더 엮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사람들이 많이 유동성이 있는 곳 그런 데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자, 오늘 예뻐요. 감사해요. 자, 그리고 셀센셜즈는 청소년 종합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9세부터 19세 기준일까요? 성인도 보기는 상관없는지. 셀센셜즈가 청소년용은 사실 아니에요. 종합 비타민이고 헬스팩보다 한 단계 낮은 급의 제품일 뿐인 거고 헬스팩을 먹이기 부담스러운 분들이 청소년이나 이렇게 해서 먹이는 경우가 많은 거라서
정해서 청소년용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나 나이대에 따라서 질문 많이 하시는데 성인이나 아이들이나 체질량 대비의 영양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아주 어려도 체질량 지수로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한 40kg, 45kg 이상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성인 여자들도 마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를 고를 때도 우리 병원 가서 처방받는 것처럼 내 몸무게 대비의 필요 용량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렇게 권해주시면 좋고요. 누구나 다 드셔도 돼요. 그래서 오히려 세센셜즈가 가격 대비 함량이 높아서 뭐 헬스팩이 좀 부담스럽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유용할 수도 있어요. 자, 저도 반가워요. 네. 자, 안녕하세요. 권양희 리더님, 안녕하세요. 자, 보상 플랜 들어보지도 않고 제품이 비싸다고 하는 소비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럼 비싸다고 할 때 비싼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요. 제품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기준치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사람들을 만날 때 제품을 고르는 걸 어떻게 고르는지 막 물어보거든요. 제품을 고르는 기준 안에서 건강에 대한 제품들, 내 입속에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서 싸다고만 고르시나요? 라고 내가 반문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기준을 고르냐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제품이 효능 효과가 좋은 거, 그리고 안전한 거,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인 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가성비에 대한 부분도 함량 대비 가격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높은 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그걸 맞게끔 비교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하는 기준이 어떤 걸 갖고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 제품이 처음에 들으실 때는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가격의 기준은 가치 대비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저희 제품이 다른 제품을 드시는 것보다 5배, 10배 이상 가치가 있다고 하면 가격 대비 가성비가 비싸다고 볼 수는 없겠죠? 라고 얘기하면서 제품에 대한 그런 가성비나 가격적인 것들을 먼저 해소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보상 플랜이든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제품 가격 얘기하고 있는데 보상 플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품이 정말로 괜찮고 값어치가 있다는 걸 그 다음에 느낄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치 있는 제품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할 경우에는 소개로 돈도 벌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보상 플랜을 풀어가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미팅의 초점을 영양제, 건강에 두나요? 소득에 두나요? 세 가지 다 둬야죠. 자, 첫 번째 미팅을 할 때 접점이 뭐가 가장 쉬운지 봤을 때 제품이 쉽기 때문에 제품을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관점이 또 많냐면요. 영양제 굳이 먹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건강적인 거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그런 얘기나 화제들을 많이 다루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나이대에 맞게끔 그 나이 연배에 건강이 염려되시는 건 없으신가요? 라고 화두를 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양제에 대한 필요성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영양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걸 설명하면서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의식을 바꿔주기도 하죠. 그런 다음에 필요성을 느끼고 건강에 관심이 생겼을 때 제품에 대한 관점으로 그런 관리에 필요한 제품으로 이 회사의 제품이 이만한 가치가 있고 이런 특별함과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있다는 걸 설명해주고 이 좋은 제품을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상 플랜을 설명하는 게 제 트렌드예요. 자, 네, 서콩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잠깐만요. 불금에 만나니까 되게 좋죠? 잠깐만요. 자, 기대 반, 걱정 반 잘하실 수 있어요. 자, 맞아요. 관계습이 안 되면 말을 어차피 해도 힘들거든요. 자, 그리고 불금에 신정님 안녕하세요. 자, 네트워크 사업으로 인도해준 스폰서의 관계성이 좋지 못해요. 저하고 코드가 맞지 않나 했는데 제 파트너 스폰서가 맞지 않아 사업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네요. 제가 속하는 라인들 모두가 상위 스폰서들과 관계성을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경우 제 라인 모두 탈퇴하고 단 스폰서를 만나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제가 네트워크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제가 질문을 직접 드려볼게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스폰서의 역량이 나의 노력이나 역량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스폰서님이 직접 소개해 주신 스폰서님과 사업을 같이 풀지 않았고, 그리고 저의 상위 스폰서님
최고 상위 스폰서님을 찾아가서 배우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정말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직접 소개해 주신 분, 아니면 그 상위의 스폰서님, 아니면 또 그 상위 스폰서님이 나랑 정말 비즈니스가 맞지 않아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움받거나 방향을 잡기 정말 어렵다고 하면 이 또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을 하실 수는 있어요. 단 그 결정을 통해서 손실을 보시게 될 거죠. 왜냐하면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에 대한 손실이 있으실 거고요. 생각보다 그 6개월이 길고 또 그 6개월 동안 나의 파트너들을 그걸 같이 기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과 역량이 있으셔야 돼요. 이제 막 시작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함께 해보겠다고 한 사람이 열정이 충만해 있을 때 그 6개월 다시 기다리라고 한다고 하면 그 6개월 시간이 그 나머지 분들한테는 굉장히 길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없어서 오히려 처음에 만든 사이즈보다 더 나중에는 작은 사이즈로 6개월 뒤에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예측하고 감안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폰서와 관계가 맞지 않다거나 비즈니스적인 게 맞지 않아서 일이 어렵다고 하면 그때는 그런 결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일을 하다 보면요. 스폰서와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룹의 시스템이라든지 그 스폰서가 아닌 타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스폰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순간 나의 파트너들도 다 똑같이 스폰서들을 점수를 매기고 잣대를 갖다 대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게 돼요. 그리고 나 또한 그 위치에 곧 놓이게 되실 거고요. 그런 역량이나 그런 수준이 되지 않으면 파트너들 똑같이 또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평가받아서 그들 또한 6개월을 쉬고 다른 라인에 가고 싶은 마음을 만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꼭 스폰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걸 한번 찾아보시는 걸 조금 더 권해볼게요. 그런데 정 안 되시면 해보고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멈춰버린 나를 일으켜 세우는 방법. 자, 멈춰버렸다. 가장 뭐가 멈춰버렸는지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사업에 대해서 동기를 저는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편이거든요. 내가 처음에 일을 왜 했지? 그러니까 멈추는 이유는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렸을 때가 나를 멈추게 하는 경우라서 그때는 다시 내가 처음으로 이 일을 왜 하고 싶었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이거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다시 곱씹어보고 내 능력이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걸 이뤄갈 만큼의 특별한 탤런트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이도 저도 아니라고 하면 얘밖에 대안이 없으니까 여기에 몰입해보고 어떤 일든 간에 반드시 노력과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아신다고 하시면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있으시면 그걸 대안으로 삼으시면 될 텐데 그게 고르다 보면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렇게 멈추고 방황하는 시간보다 우직하게 작지만 끊임없이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게 낫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다시 마음이 생기실 거고요. 그리고 멈춘 나를 이렇게 세우는 방법은요. 좀 에너지 있는 사람하고 다니세요. 나처럼 처지고 떨어지고 다운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마시고요.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열정적이지?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열정이 충만하고 활기차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배우시고 구하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매번 열정이 넘치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이 사업을 잘하고 계시나요? 자꾸 물어보시고 구하시다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키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나한테 대입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빨리빨리 보고 벤치마킹 하실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면 멈춰있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잘하고 있는 사람들 많고요. 성공자들이 이 유튜브 상에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배울 수 있는 모델을 찾아보실 것. 자, 파트너가 신랑의 반대로 탈퇴했는데 저는 볼 때마다 다시 사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어쩌죠? 자, 파트너가 반대 때문에 탈퇴했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요.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 설명할 때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 들었냐면 저는 사업 설명할 때 부부를 같이 사업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파트너가 탈퇴하기 이전에 단 한 번의
사업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본인이 탈퇴를 감행하기 전에 적어도 사업할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나한테 남편분을 한번 미팅을 한 번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해보시거나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미 탈퇴하고 난 다음이라고 하면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남편분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끊임없이 다시 이 사람을 사업시키고 싶다 하시면 다시 그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되는 동기를 유지할 수 있게끔 현실 점검이나 또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이유나 Y를 찾아서 계속 충만하게 일해야 될 이유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또다시 반대에 또 무릎 꿇으면 안 되니까 남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이 이 일을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할지 말지 한번 결정해보자라고 다시 한번 제안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병원 의사가 처방 없이 영양제 필요 없다고 하면 어쩌죠? 자, 병원 의사가 처방 없이 저 이런 거 되게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들이 병원도 가시면 각 과별로 있잖아요. 치과 의사가 외과 진료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외과 의사가 가정의학과 진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무슨 말이냐면 각 과별로 전문이라고 하는 분야는요. 각자가 그 시간 안에 보낸 경험치나 지식이 정해져 있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학적 관점이나 접근은요. 가정의학과라든지 하다못해 이런 영양 쪽에 대한 분석이 좀 있거나 아시는 분들만이 이걸 처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병증이 외과나 내과 진료를 보고 나신 다음에 그런 걸 물어보시면 그런 걸 잘 대답 못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실제로 의사들이 이 영양학 쪽이나 이런 쪽을 그 전문의 과정 안에서 교양으로만 듣거나 학점 중에서도 되게 낮은 점수라고 해요. 그래서 전 과정 중에 이수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만큼 전문성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만 또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 100% 신뢰하고 나의 건강을 맡기실 수 있으신가? 그랬을 때는 의사는 의사대로의 그 경험과 연륜이 있을 뿐이지 내 건강 전체를 담보로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 나름으로 내가 똑똑하게 분석하고 알아보면서 의사가 처방하지 않아도 필요하다는 게 생각이 되시면 그때 드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알아보거나 공부할 여력이 안 돼. 그냥 나는 전문가 믿으려면 의사만 믿고 드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의사들도 잘 모르고 또 의사 또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드시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에 첨예하게 나눈다는 거. 그러면 내가 어느 쪽에 비중을 둘 수 없을 만큼의 그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 판단과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실 거예요. 자, 지난번 베이스 원피스 어디서 샀어요? 네. 네, 모조 에스핀입니다. 이런 질문 되게 재밌네요. 네, 감사해요. 저에게 사소한 것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다이어트 비법 있나요? 다이어트 비법. 다이어트는요. 저도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3주? 2주는 넘은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다이어트는요. 식이 조절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이 안 빠져요. 제가 다이어트를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아직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리셋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지금 28일 데일리 프로그램을 아직 안 했잖아요. 제가 오늘 그 프로모션 뜬 걸 보고 그걸 구입해서 시작할 예정이에요. 이만큼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이 섭식 음식을 먹는 걸 조절하지 못하면 절대로 살이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기본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가 음식 조절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가 운동, 활동량 늘리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수면 습관이에요. 다이어트를 이 3박자 트레이닝기를 맞지 않으면 절대로 살이 빠지지 않아요. 주변에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안내하시면서 살이 잘 안 빠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물어보실 게 뭐냐면요. 특별하게 뭐 호르몬 계통이라든지 이런 데 이상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뭐 염증이나 이런 게 많지 않으신 분들인데 불구하고 살이 안 빠지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면이 작아요. 너무 늦게 주무시고 새벽에 주무시고 막 하루에 3-4시간밖에 안 자시는 분들은요. 몸의 대사가 잘 되지 않고 몸에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살이 빠질 수 있을 만큼 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을 컨설팅 하시거나 다이어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도 얘기할 때는요. 몸이 회복되는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이 성장 호르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피부도 그렇고 10시부터 2시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못 자도 12시 전엔 주무셔야 된다고 얘기해요. 저도 맨날 우리 PT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밤 잠에 일찍 자라고 하는데 제가 새벽형이라서 막 2시에 자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수면 습관 체크해 주시고요. 수면 잘 되게끔 스트레칭 같은 거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섭식, 음식 중에서는요. 짠 거 있죠. 짠 종류 그러면 부종 생기고 오히려 더 순환 잘 안 돼 잘 안 빠지니까 나트륨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양제 드시면서 커피 같은 카페인류 드시게 되면 영양제가 체내에서 일도하기 전에 소변으로 나가버리니까 아까우니까 커피 같은 거 좀 제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식이섬유질 같은 거 잘 드시면서 배출 좋게끔 도와주셔야지만이 잘 빠져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다이어트 중에 반드시 단백질 같은 거 추가적으로 공급해 주셔서 대사량 떨어지지 않게끔 컨설팅 해주시고요. 초기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초기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요. 밀착해서 컨설팅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떨어져서 그 시기를 넘기지 못해서 타협해서 다시 제자리 걸음 가는 경우 되게 많아서 적어도 한 5일에서 7일 정도까지만이라도 옆에서 바짝 붙어서 컨설팅 해주세요. 당뇨가 있는 소비자에게 어떤 제품을 추천해야 하나요? 당뇨는요. 일단 당대사가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당대사에 이로운 물질이 들어있는 멀티비타민 종류, 우리 크롬이나 이런 거 들어있는 거, 헬스팩이든 세센셜주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유산균 상관없고요. 그리고 당대사가 좋게끔 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섭취하시는 탄수화물 좀 제한하거나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미밥을 드시거나 하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요. 우리 같은 경우 뉴트리밀 같은 경우에는 복합탄수화물 들어있어서 GI는 낮지만 영양적인 공급은 굉장히 좋으니까 그거 권해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식이섬유질을 섭취를 하시는 걸 통해서 혈당 흡수가 천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식전에 화이버지 섭취하시게 도움 주시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유산균은 끊임없이 같이 섭취해 도움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이요. 혈관이 많이 좀 이렇게 탁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혈관에 도움되는 제품으로 프라우라바놀 같은 제품이나 오메가 같은 것도 같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옷 색깔도 예쁜가요? 감사해요. 자, 저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한 사람들하고 미팅하면 위축돼요. 어쩌죠? 자, 경제적으로 월등하신 분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사람은 경제적으로만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행복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을 벌잖아요. 돈으로 경제적인 게 있으면 또 명예가 또 따라왔으면 좋겠고요. 명예가 또 있으면 남한테 또 인정받고 싶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정치권에 가서 막 정치 활동하려고 하고 또 돈 많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나누거나 베푸는 걸 통해서도 나 자신이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시간적인 여유까지 있는 건 아니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지를 물어보고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는 도구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설명하셔도 괜찮고요. 이미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관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지 않냐. 조금 더 돈도 벌면서 시간도 벌어갈 수 있고 명예나 가치도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너한테 꼭 맞는 일인 것 같으니까 이미 네가 갖고 있는 거를 더 명예롭고 인정받고 그리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도구니까 한번 알아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제안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요. 보는 관점이 더 괜찮아요. 여러분 설명만 잘 해주시면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내가 나 혼자 부유한 게 아니라 타인도 부유하게 해줄 수 있으면서 명예도 얻고 인정도 받고 심지어는 막 롤모델로 얘기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조금 더 값어치 있고 그런 거 좀 얘기해 주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요 위축되실 게 없는 게 뭐냐면요 그분은 경제적으로만 이렇게 만족되어 있는 건강적인 것이 만족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 어려우시면요 건강적인 거를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품을 안내하는 컨설턴트 입장으로 전문가적인 관점으로 담대하게 만나보세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잠깐만요. 자. 디톡스 시작하고 2번 섭취하고 구역질과 두통으로 중단했어요. 디톡스 전달을 잘못한 걸까요? 유산화 전에 시너지 디톡스 할 때 힘들었다고. 자, 이게 한 번에 저희가 디톡스 할 때 혈관 제품부터 세포 영양부터 간부터 장부터 완전히 복합적으로 들어가고 심지어는 영양제도 고함량으로 들어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섭취하게 하다 보면요. 몸에 대사도 또 많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몸에 지금 보시면 구역질과 두통으로 중단했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구역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비위가 약하신 분도 있으실 수 있고요. 위장 자체가 약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평소에 소화기 계통이 어땠는지를 항상 먼저 물어보세요. 만나시는 분들한테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소화기 계통이 약하면 처음부터 고용량의 제품을 잘 흡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컨설팅 할 때 소화기 계통이 약하시면 알로엔지나 유산균이나 식이섬유 같은 걸로 소화기 계통을 먼저 잡아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디톡스를 권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구역질을 나시거나 하는 이유가 밀 종류를 먹었을 때 나시는 건지 아니면 헬스팩 같은 데 들어갔을 때 나시는지 한번 검증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밀 종류라고 하면 대부분 좀 비유가 약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뭐 헬스팩 종류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게 고함량인데 위가 좀 약해서 그러시는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른 거 할 때도 힘들었다고 하시는 이유 자체에 보면 위장 자체가 안 좋거나 또는 비유가 약해서 이렇게 밀 종류를 드시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디톡스를 정밀 종류가 힘들어서 못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요, 식사를 하실 때 조금 더 제한할 수 있는 걸로 식사하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양적인 걸 가지고, 그런 걸 보완해서 몸을 좀 개비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완책을 한번 권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방광암 수술을 잘 먹다, 방광암 수술, 발음이 이러네요. 방광암 수술 후 잘 먹다가 소변이 탁하다고 중단했어요. 지금은 화이버즈만 먹고 있어요. 몸이 좋아지니 챙겨 먹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 같아요. 신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너무 많은 걸 먹으면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서 본인 스스로도 막 제한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종에 대해서 조금 소변이 탁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화이버지 드시면서 자 화이버지랑 자 그냥 이런 분들은 다 그냥 무난하게 드실 수 있는 거 있죠? 화이버지, 유산균, 프로그라마노 C300 이 정도까지만 해도 꾸준히 드시게끔 안내해 주시고요. 너무 고함량의 헬스팩이 그렇다고 하면 유산이 멀더라도 권해주세요. 그러니까 소변이 탁하다고 생각하는 건 본인이 너무 많은 걸 먹고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용량의 제품을 좀 권해주시면서 꾸준히 건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지금 먹는 게 지금 내 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내 5년, 10년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회복력과 재생력이 있을 때 관리해서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자라고 얘기해 주세요. 암에 걸린 것도 관리가 되지 않아서 생긴 거지 어느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건강에 대한 관심을 그래도 갖고 있는 분이니까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잊지 말자 그 순간 그래서 방광암에 진단받았을 때를 상기시켜서 조금 더 관리할 수 있게끔 임팩트 있게 전달해 주세요. 자, 크론병을 앓고 있고 갑상선암을 수술하고 크론병을 면역력을 낮추는 약을 먹고 있는데 어떤 제품이 좋을까요? 일단 크론병 자체를 앓고 있다, 갑상선암이다 이렇게 병증이 막 진행되고 있으신 분들한테는요 함부로 막 권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크론병이나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면역력을 낮추는 약을 먹고 있을 때는요 종합 비타민 같은 면역력을 높이는 것들은 좀 더 제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으신 분들은 면역을 낮추는 걸 할 때 이 약이 같이 들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식이섬유 종류라든지 아니면 뭐 C300 종류, 간단한 비타민 C 종류라든지 너무 과한 거 말고요. 라이트한 걸로 서서히 관리하시면서 이 면역 억제제를 드시지 않는 경우 그럴 때 조금 더 하나씩 늘려가시면서 권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호르몬적으로 것도 많이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크론병에 대한 부분은요 레이스트랜드 박사님의 처방전 안에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의사는 아니라서 그 크론병에 맞는 제품들을 조금 더 같이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네 가정의학과 중년의 싱글 남자 의사에게 중년의 싱글 남자인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자, 사업적 비전을 어떻게 전달할까요? 자, 의사라고 하는 직업도요, 여러분. 의사도 정말 말 그대로 내 시간과 노동을 써야 되는 직업이고, 그리고 동네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있죠. 대형화되어 있고 병원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면 동네 가정의학과 잘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의 시간도 뭐 딱히 그렇게 막 비전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규모 있게 잘 운영되고 있는 그 병원이라고는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혼자서 그렇게 병원 생활을 의사로서 자기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자신을 부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아직 미혼이고 중년이고 배우자도 없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 당연히 아실 거고 의사도 당연히 아니까 아실 거고 그와 더불어서 내가 아프면 의사들도 암 걸려요. 의사들도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경우에 내 소득이 끝날 수
수 있는 지금 갖고 있는 소득의 성격이 제한 있고 한계 있고 아프거나 다치거나 늙거나 병들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인지시켜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가진 그 전문성을 이롭게 쓰면서 차후에도 내가 병원을 운영하지 않아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소득 방식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겠냐고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이잖아요. 이미 나 같은 전문가가 아닌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좋은 제품을 안내하는 것만 가지고도 수입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그 이상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양제나 컨설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전달력이 좋겠냐. 그리고 어차피 지금 만나는 고객들한테 병원에 진료보고 나게 된다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건 집에 돌아가서라도 생활 안에서 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솔루션을 제안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것들 제안해 주려고 하면 정확한 제품이나 인증받거나 검증된 것들을 안내할 필요가 있는데 의사로서 어떤 게 가장 좋은지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할 거다. 뭐 내가 가정의학과 의사지만 모든 제품들 다 섭렵하고 있지는 않지만 않을 거지 않냐. 그런데 환자한테 난 전문의로서 굉장히 좋은 걸 안내해줘야 될 의무는 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제품들 중에서 보편적인 제품들 중에서 가장 인정받고 안전하고 퀄리티 함량이 높은 제품을 검증해 놓은 데이터가 있는데 한번 관심 있느냐 하면서 서플리먼트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이 제품을 내가 환자들 권해줘도 가장 이상적일 거고 그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내가 연금적인 소득 나중에 차후에 생길 수 있는 것도 만들어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 하면서 제안해 보시면 되겠죠.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제품을 먹고 너무 좋다면서도 추가 주문을 안 하는 소비자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되나요? 제품을 먹고 너무 좋은데 추가 주문을 안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까처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걸 좋은 걸 느끼긴 했는데 그냥 간별적으로 뭐라 그러죠? 간헐적으로 한 번에 일회적으로만 섭취하는 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건강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이고 꾸준히 이루어진다는 거를 알려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상적이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 이런 거 있죠. 세포 재생되는 주기가 뭐 대장세포는 7일이고요. 어떤 건 28일이고요. 어떤 건 1년 이런 기간적인 수치가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건강적으로 어디를 개선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 정도의 기간을 투자하시게 필요하고 또한 그 또한도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야지만이 죽을 때까지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제품을 섭취할 수 있는 필요성을 알려주고요. 또한 때로는 경제적으로 부담돼서 못 드시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좋은 거 아예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하면서 소개하면 돈 된다는 얘기를 통해서 유산화 비전을 전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챙겨 먹는 것보다는 부담된다고 하면 최소 비용으로 가지고도 챙겨 먹을 수 있는 걸 안내해 주시면서 꾸준히 건강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해주세요. 그리고 특히나 여자분들이 대부분 이래요. 맨날 남편 챙기고 아들 챙기고 애들 하면서 자기한테는 안 챙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도 널 챙겨줄 사람이 없다. 너 하나 너 챙겨갈 수밖에 없으니까 요 정도 하나는 네 몸에 호사를 부려도 된다고 하면서 월 5만 원 범위 내의 것들은 기꺼이 투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해 주세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나한테 돈 5만 원 쓰는 걸 너무 아까워하시는 거. 그럴 때는요. 브런치 한두 번 안 하면 되고요. 만나서 수다 떠는 사람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안 만나면 그냥 브런치 하면서 2만 원, 3만 원 커피값 그냥 쉽게 쓰면서 내 몸에 건강하기 위해서 써는 거 손을 바들바들 떠는 모습 보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비유해서 더 추가적인 지출 아니고 다른 걸 대체하면서 자기 관리 한번 해보자. 지금부터 오늘이 가장 젊고 오늘이 가장 쌩쌩한 거니까 지금의 상태를 한번 유지 한번 해보자 해서 제안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엄쉬엄 하세요. 너무 달리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뭐 있나 볼게요. 사인업 후 후원하려면 피하는 사람, 사인업하고 뎁스가 안 내려가는 사람, 제품은 좋다면서 소개는 안 해요. 자, 사인업 후에 후원하려고 하면 피하는 사람, 후원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해요. 죄송해요. 자, 방송사고. 자, 사인업 하고 난 다음에요. 사인업을 했을 때 이런 경우 있어요. 비전을 확실하게 보고 사인업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제품만 싸게 먹으려고 사인업 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요, 후원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제품에 대한 값어치를 먼저 더 많이 설명해 준다거나, 또는 사인업을 했는데 돈을 버는 거 관심 있다면 보상 플랜을 만날 때마다 풀어준다거나, 후원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사장님들이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한 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소개한다거나 뭐 이렇게 비즈니스 활동적인 걸로 진행하는 진도를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직 거기까지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인업한 사람을 소비자로 대하고요. 아직은 모르는 사람으로 대해서 조금 더 이 회사나 제품의 또는 이 사업의 성격을 알려주는 데 시간을 쓰세요. 그런데 무턱대고 이제 사업했으니까 사업 잘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니까 만나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뭐해? 차 한 잔 마시자. 그래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또 자연스럽게. 왜냐면 워밍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사인업 받을 때도 워밍업 하시면서 사인업 받으셨잖아요. 사인업 받은 이후에도 갑자기 내가 이걸 갖고 이렇다하게 할 계획도 없었던 걸 가지고 내 삶 안에 확 들어와 버리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천천히 소규모로 또는 부업처럼 아니면 이 일을 천천히, 그러니까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하나 둘씩 이제 안내하면서 이해되고 습득되고 본인의 동기가 생기고 방향이 잡힐 때까지는 조금 더 이렇게 컴다운 하셔서 진행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이 부담스러우니까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면 갑자기 막 푸시하고 뭔가 진행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뎁스가 안 내려가는 사람. 이거 전에도 제가 강의할 때 했는데요. 사인업하고 나면 뎁스가 안 내려가는 사람들은요. 이 일이 소개하는 일이라는 걸 잘 모르고요. 처음에 또 공부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남한테 얘기하기 좀 힘들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사인업하고 난 다음에는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뎁스가 안 내려가는 이유가 나한테 소개하라는 말을 하세요. 그냥.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하라고 하면 자기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누굴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누군가를 소개할 수 있는 엄두가 안 나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품 하나 설명하려고 해도 내가 아는 게 있어서 설명하죠. 그래서 또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제품이든 사업이든 내가 현장에서 내가 직접 해줄 테니까 그냥 너가 제품 먹는 소비자로서 한번 소개해봐. 아직은 내가 잘 모르니까 네가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나한테 한번 소개해봐. 그럼 내가 한번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하면서 먼저 초기에 많이 받으셨어야 돼요. 초기에 그 타이밍 놓치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잘 못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뎁스가 안 내려가는 이유가 소개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나를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소개하면 어디 가서 막 부담스럽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항상 미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요 소개해 주신 분 만나서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불편하시진 않죠 하면서 내가 똑같이 편안하게 부담 안 가게 뭔가 막 판매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필요한 걸 잘 안내해드리고 올 수 있을 거라는 이미지를 소개한 사람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조차도 편안한 걸 계속 유지해 주셔야 되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누군가를 소개해줘도 도움 되겠다는 느낌을 줘야 굳이 소개할 마음이 생기겠죠. 사람들은 이제 낯선 사람을 누구한테 소개하거나 낯선 사람이 나한테 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소개할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소개할 때 나보다 좀 잘 알고 네가 먹거나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안내해 줄 사람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 줄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만한 수준이 안 되면 소개를 못 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조금 더 괜찮으면 소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만 능력이 충만해 보세요. 막 여러분들 입에서 저처럼 다다다다 나올 수 있는 수준만 돼보세요. 소개를 안 하나. 막 시간이 없을걸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가진 전문성이 누군가 소개할 수 있을 만큼 되는지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지인을 통해서 유산화를 알게 됐는데요. 유산화 최고 직급자이신데 선뜻 먼저 연락드려 정보를 얻기가 망설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개 받으신 분이 유산화 최고 직급자라는 얘기시잖아요. 정보를 얻기가 왜 망설여지세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스폰서이신 거잖아요. 최고 직급자라고 하시면 뭐 저보다 스폰서이신 안시범 스폰서님이나 박찬호 편한범 스폰서님이 되실 수 있겠네요. 어쨌든 자 일단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다고 하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게 최고 직급자든 아니면 전 세계 최고든 뭐 누구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쫓아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업한 방식이 그래요. 모르면 물어보고, 모르면 검색해보고, 모르면 쫓아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배워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최고 직급자라면 노하우가 많으시겠어요. 가서 배우시면 되고, 구하시면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은요 이런 거예요. 저도 솔직히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하고 일하기 되게 좋냐면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한테는요 뭐 하나 더 알려주고 싶은데요 제가 죽어라 알려줘도요 미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9년 노하우를 막 알려줘도요, 알려줘도 못 알아듣고, 알려줘도 안 하고, 막 이런 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속이 터져요. 근데 이렇게 와서 직접 물어보고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이분이 멋있게 느껴지겠어요. 빨리 당장 가세요. 당장 물어보시고 당장 전화하세요. 자. 2대1 미팅 후 보상 플랜에 관심이 생긴 듯 클로징을 2대1, 혀가 짧아서 제가 2대1 미팅 후 보상 플랜에 관심이 생긴 듯 클로징을 하려는데 신중한 성격 때문에 할 생각은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시작 전에 주변 사람들이 말해보겠다고 질질 끄는 사람, 관심도가 떨어질 텐데 이런 사람 어떡하나요? 자, 일단 이런 거죠. 2대1 미팅 이후에 그럼 이분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설명한 걸 그대로 가서 똑같이 설명할 수 있는지. 근데 본인이 2대1 미팅 한 다음에 지금 내가 설명한 걸 100% 이해했는지 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100% 이해 못했다고 할걸요? 왜 관심만 생겼을 뿐 괜찮다 느낌만 받았을 뿐이지 처음부터까지 100%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100%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누군가한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100% 이해를 볼 수 있겠는지 100%못 봤다고 하면 관심이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일을 하겠다고 본인이 결정이 지어지고 나면 실제로 정확히 나처럼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정확하게 알게 한 후에 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면 된다. 마찬가지로 본인 또한 충분히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알아볼 시간을 가져라. 단 본인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건 좋은데 너한테 알리는 시간은 당장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본인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없어서 정확한 선택을 그 사람이 못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클로징을 하려고 하면 그분한테 왜 망설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신중하다고 하면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 일을 통해 나를 통해 들은 내용 말고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나 사이트를 안내해주고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어떤 결정을 했다고 해서 손해날 건 1도 없다는 걸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중한 사람들은요. 이걸 통해서 내가 혹시나 피해가 생기거나 어떤 손해를 볼 거기 때문에 신중하지. 그 말고는 신중할 이유가 없잖아요. 좋은 제품 먹는 거, 싸게 먹는 거, 1도 내가 손해볼 게 없는데 안 하고 망설이는 시간 동안에 혜택은 줄어들겠죠. 왜? 또 누군가 계속 가입을 해서 나갈 테니까. 그래서 그분이 망설이는 시간 동안에 뭐가 궁금하고 뭘 해결하면 되는지에 대한 키를 물어보시고 그걸만 해결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너무 고민하거나 망설이게 되면 받아갈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하루도 빨리 가입하면 뭐 하나 더 생기면 더 생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자, 제 뱃살 빠진 거 보고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 같은 아파트 주민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 좀 더 가치를 알려줘야 하나요? 한번 제품 섭취 기회를 줘야 하나요? 자, 이런 거 있죠. 뱃살이 빠진 걸 보고 관심은 생겼는데 가격적인 거 얘기하시는 경우에는요. 그럼 뱃살 빠지시는데 얼마 정도 투자할 생각이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 여자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10kg를 뺄 계획이 있다. 1kg당 10만 원 쓸까 안 쓸까? 쓰죠. 자, 그분이 뱃살을 빼는데 한 3kg에서 5kg 뺄 생각이 있다면 30만 원, 50만 원 쓰는 거 갖고도 충분히 그 정도 쓸 값어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그 3kg, 5kg가 정말 내 몸의 라인을 바꿔주고 내 자존감을 높여주고 제 기분을 좋게 해주고 건강적인 것도 케어가 되고 그리고 외관상도 너무 예뻐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비용적인 거를 투자하기 이전에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거를 설명을 복합적으로 해주세요. 막 일타쌍피 막 이런 일석삼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내가 가격 지출하는 거 대비해서 내가 받아갈 혜택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세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가치에 대한 걸 얘기할 때 건강적인 거 있잖아요. 해독을 하시거나 디톡스 하시는 경우에는 뭐 복합적으로 지금 혜택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간, 장, 혈관, 세포 전체적인 거 다 케어하면서 피부도 좋아지고 뱃살도 빠지고 라인도 잡히고 뭐 모발도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다 있으니까 그런 거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이 너무 빠르죠? 자, 천천히 한번 심호흡하고. 자, 유산화가 어떻게 돈이 돼? 라는 질문을 해온다면 짧고 임팩트 있게 5분 만에 어떻게 말을 해줄까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자, 유산화 어떻게 돈이 돼? 유산화 제품을 회사에서 원래는 마케팅을 하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마케팅을 내가 해주기 때문에 그 광고비에 대한 걸 나한테 주는 거야. 소개하면 돈 돼 라고 그냥 얘기하세요. 영업하면 돈 되는 것처럼 또한 내가 써본 거 소개하면 돈 되더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점포를 내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제품이 유통된다고 하면 이익이 발생할 거고 그 이익에 대해서 나는 일정 부분을 받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온라인상의 가상에 내가 유사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가상의 마켓이 있고 그 마켓을 통해서 제품이 흘러나가게 되면 회사에서는 그 제품 양만큼을 나한테 커미션을 줘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고 쓰고 좋은 제품들 어쨌든 돈은 유통 안에 돌잖아요. 제품이 흐른다는 거 하면 그 과정 안에 돈이 발생할 거고 그 이익에 대한 부분 중에서는 회사에 대한 이익이 반드시 있고 그 외적 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1년에 마케팅 활동이 있다고 하면 그 마케팅 활동에 대한 커미션을 내가 받는 거라고 설명해도 괜찮고 그리고 이거 약간 이런 좌우의 포인트 어떻게 맞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소개를 많이 하고 내가 쓰고 좋아서 많이 소개하면 많이 되고 소개 안 하면 돈 안 되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자, 내일 아이 친구 엄마들과 모임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께는 사업 설명 드린 상태 단 한 분 사업에 관심 있으시고, 네, 질문이 끊겼어요. 자, 다음 분은 부정적이신데, 파이버즈 헬스백 챙겨가서 나눠 먹는 게 좋을까? 저만 먹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면 좋을까요? 이 부정적이신 분들 중에서는요, 손해보기 싫어하시는 분 되게 많기 때문에요. 뭔가 이렇게 샘플을 챙겨준다거나, 뭐, 이렇게 이득을 주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부정적인 분들 손해보는 거 싫다 그러잖아요. 그게 계산적인 분들 되게 많아서요. 제품은 관심이 없는데 돈에 관심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부정적이게 생각하는지 한번 가만히 보시고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소개하면 돈 된다는 얘기는 해주시면 관심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여러 명을 만나는 자리에서는요, 여러 명을 다 컨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되도록이면 한 번이라도 클로징이 된 이후에 천천히 컨택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일단 한 분 설명하신 분, 그분 클로징 하는 게 먼저예요. 그분이 클로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 한 명이 하는 것보다 이 다수가 하는 이 대중심리 때문에 누군가 또 하게 되고 하면 이분이 조금 더 관심이 생겨요. 그런데 어느 분도 클로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만남을 가지다 보면요, 부정적인 분의 생각이 이분한테 영향을 미쳐서 클로징이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조금 더 임팩트 있게 클로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 명을 한 번에 만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개별적으로 만나는 거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 베트남에서 사업하시는 분 들어오셔서 사업을 안 나가고 싶으시다. 베트남에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언제 오픈될지도 아직 미정이에요. 그럴 경우에는요, 일단 제품을 유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요. 사실 그분이 한국에서 아이디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아이디를 만들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베트남 오픈되면 트랜스퍼 해갖고 옮겨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국에서 제품을 판매를 하실 수 있는 양만큼 거기서 제품으로 유통하실 수 있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리고 베트남에 가신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지인분들이 다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지인분들을 소개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걸 먼저 해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헬스팩이나 화이버즈 있으면 그냥 나눠서 주세요. 공짜 좋아하신다 그래서 그런 분들. 화장품 성분이나 영양제 등이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소비자에게 제품 전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성분 보는 눈이 있을 거다. 이 제품에 이런 유효 성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서 오히려 성분을 오픈하고 보여주세요. 그러면 놀라세요. 저희 같은 화장품도 활성 펩타이드 한 가지만 들어가는데 두 가지 들어가 있죠. 유효 성분들 종류들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들어가 있죠. 또 안전하게 뭐 파라벤이나 페녹시 에탄올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화장품 성분을 보실 줄 아는 분들이 아주 막 분석적이고 따지고 보길 좋아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개 중에서 얘가 좋은 거를 확인하고 나면 나쁘지 않네라는 정도만 인식을 가져도 좋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안전하고 성분 유효 성분 많이 들어가 있고 기술력이나 특허 성분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설명해 주시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더 티업해 주시면서 그런 위치거나 그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더 변별력이 있을 거야. 한번 제대로 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볼 수 있게끔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제품이 셀케어, 화장품조차도 세포 케어 전문으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훨씬 더 영양적인 가치라든지 회복력 이런 게 좋으니까 전문가로서 이런 제품을 전달하는 게 훨씬 퀄리티 있을 거라고 얘기해주면서 그런 프라이드를 지켜줄 수 있는 제품으로 이 회사 제품을 안내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A와 유사나 현재 두 회사 사이에서 저울질 중입니다.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막연한 질문 같지만 자, 네트워크 회사 제가 지난번에 강의 콘텐츠 중에서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개인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 과거 영상들 한번 좀 보세요. 최근에 올렸던 것 중에서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회사를 고르는 요령은요, 나하고 맞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전달하기 좋은 아이템인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템이 만약에 아이템도 같아. 똑같이 영양제를 다루고 있고 다이어트 제품을 가지고 다루고 있고 뭐 화장품을 다루고 있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요. 나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에 대한 그 기준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만날 소비자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마음도 잘 변하고요. 변별력도 있고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합리적인 선택할 수 있을 기준에 만한 합당한 제품인지 검증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품이 좋지 않으면요, 보상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 안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품적인 검증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부분들도 보상은 무턱대고 뭐 막 많이 준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나는 소개를 잘해서 리크루팅하는 수당을 많이 받는 거 좋을 것 같아. 사람을 많이 등록하면 돈을 많이 주는데 이런 데 있잖아요. 그게 좋을 것 같아 하면 그런 추천 보너스가 많은 회사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사람은 많이 소개 못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잘 키울 자신이 있어라고 하면 매칭 보너스가 맞은 회사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나는 팀과 함께 일해서 팀 육성을 시간에서 커미션 받아가는 늘려가고 싶어 하면 후원수당 많은 회사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단 고를 때는요. 회사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고 검증받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도 회사가 생겼다 사라지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지속 가능할 만큼 안정성을 보장받은 회사를 선택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안정성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들이 10년 이상 검증되고 주식이 상장되고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사라고 하는 회사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유사라는 회사가 그런 변별력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저는 신뢰하고 있고 제가 요즘에도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 만나요. 그랬을 때 유사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사라는 참 신기한 것 같아. 흔들림 없이 꾸준히 안정감 있게 계속 성장하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 얘기해요. 그리고 이들이 보는 관점은 뭐냐면요. 유산화가 내노라 하는 리더들이 다 네트워크 경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처음 한 사람이 최고 직급을 가 있는 경우인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장점은 뭐냐면 누구나 시작해도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보장되는 회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회사를 고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본 이상 유산화 꼭 그냥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자. 또 뭘 주셨는데 자 하루에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이것만은 꼭 한다면 어떤 거. 자 하루에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이것만은 하는 거. 저는 이제 아침에 아이들한테 해주는 거. 제가 아침에 바쁘니까 아침 시간에 일어나게 되면 저 요즘에는 좀 일찍 일어나요. 원래 이제 6시 정도에 일어났었는데 5시 반, 요즘에 좀 5시까지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이들을 보러 가요. 한 번 더 보게 되고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 안에서도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막 사랑한다는 얘기 이런 거 되게 잘하는 편이라서 그거는 안 잊어버리고 계속 매일 아침마다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기분 좋게 깨워주거나 하는 거 하면서 내가 엄마로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제가 강의를 꼭 들어요. 그러니까 아침을 깨우는 나의 하루 에너지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사람마다 항상 에너지가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저도 사람이고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입장이고 제가 기운이 빠지거나 처지거나 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운을 줄 수 있고 조금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그런 책임감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아침에 저를 깨워주거나 제가 지식적으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강의 같은 걸 듣는 편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배우는 시간을 따로 내기가 되게 어려워서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거나 식사 준비할 때 강의 틀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저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서 욕실에서 샤워하거나 머리 감을 때도 강의를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곳곳에서 이렇게 강의를 들 수 있게 틀어놔요. 차를 타도 강의를 듣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제 부족하냐면 전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덜렁대기도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이 강의를 듣는 편이고 그래서 강의를 듣는 걸 통해서 제가 아침에 에너지를 좀 충전하는 편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루에 적어도 2명에서 5명 사이에 있는 사람들과 통화를 하는 편이에요. 파트너들 있죠? 내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제가 꼭 이 사람하고 통화해야 될 생각이 들면 통화를 통해서 하루를 또 시작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전하는 시간, 미팅하는 시간 말고는 통화하는 시간이 주예요.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파트너도 관리를 하거나 서로 마음 주고받거나 같이 옆에 없어도 마음은 함께 있다는 거 이렇게 교감하는 편이고요. 미팅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업자들이 나온다거나 하면 그분들을 가이드하는 데 시간 쓰고,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유산화는 제 사업의 제 삶의 도구일 뿐이지 제 삶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삶의 비중 안에서 건강관리나 제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본의 아니게 연말에 프로필을 찍겠다고 지금 공표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에 매일매일 운동해요. 근데 살이 되게 안 빠져요, 지금. 그래서, 오늘부터 안 되고, 내일부터는 디톡스도 같이 한번 시작하면서 체중 관리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어서 매일 짧게라도 30분에서 무조건 운동을 하려고 해요. 운동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도 남편이나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 안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족들과 유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화상 통화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되게 희한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는요, 무조건 애들이든 남편이든 다 화상 통화를 해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연대감을 느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심심할 때 파트너들한테 화상 통화하면 파트너들이 기절하더라고요. 어쨌든 같이 하고 있는 느낌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남편하고도 하루에 한 3-4번은 통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거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도움이 되셨을까요? 자. 또, 자. 저는 이제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제가 말로 하는 소개보다는 제가 살을 빼고 변화된 모습으로 유산을 알리고 싶은데, 그래서 엄청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그럼 너무 늦을까봐 걱정이 되긴 해요.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괜찮아. 자,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요, 내가 내 마음의 믿음이나 확신이 안 생기면 남들한테 가도 말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저도 다이어트 하고 나서 다이어트 제품 소개하면서 사업 진행한 걸요. 대신에 내가 그렇게 속도감을 내고 싶거나 늦을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면 정말 죽기 살기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만 먹는 걸로 하지 마시고, 제품 드시면서 식기 조절도 잘 하시겠지만 운동도 하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잠도 주무시면서 빨리 변화를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는 조금 더 오래 시간이 걸리지만 화장품은 되게 금방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제품 경험을 통해서 진솔한 경험 공유로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소신이 있다고 하시면 그 제품 경험을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걸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화이버즈 하나만 갖고도 효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화이버즈라도 먼저 전달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토너나 세럼 같은 거 써봤는데 너무 느낌이 좋다면 그거 하나라도, 그러니까 경험을 먼저 빨리 전 제품을 다 해보세요. 샴푸나 컨디셔너, 샤워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경험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먼저, 꼭 다이어트가 아니어도 나한테 믿음을 줄 수 있고 내가 확실히 생겨서 남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빨리빨리 써보셔서 그 경험 갖고 작지만 먼저 전달해 보시는 경험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현장감도 생기실 거예요. 자, 어느덧 1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마지막 5분 남았는데, 코로나 이 시기에 어떤 마인드, 어떤 행동을 움직이면 좋을까요? 자, 이런 것 같아요. 상황은 항상 예측할 수 없고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상황을 문제로 볼 것이냐,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할 텐데요. 저는 항상 모든 상황에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인 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런 상황에 나는 그럼 뭘 하면 될까? 비대면이고 언택 시대니까 그럼 나는 뭘 하면 좋을까요? 계속 고민하시는 거. 이럴 때는 SNS 활동 좀 많이 하시고요. 만나지 못해도 교감하는 건 늦추지 마세요.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들 어려워서 집에 폐쇄되어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생사 확인 전화하시는 거예요. 잘 살아있지? 힘들지 않니? 자, 너도 힘들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교감하면서 관계 쌓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뭐 시간이 없어서 그동안 사람들 못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서로를 마음 보듬고 챙기기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다수가 아니라 면대면 1대1 만나기도 굉장히 좋은 시기니까 이렇게 보내시고요. 평소엔 시간 없어서 많이 못하셨던 공부 같은 걸 하시면서 자기 개발하셔서 수준 높게 하자고요. 우리 수준 높이는데 좀 시간을 쓰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어떡하지 고민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해야 돼요? 고민? 뭔가 어려움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방법적인 걸 막 찾아보시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무슨 생각하냐면요.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 언택 시대가 도래하고 봤더니, 제가 이렇게 사람들 비대면 하는 상태에서 SNS 뭐든 막 하려고 해도 되게 잘해야 되는데, 저거 제가 생각보다 기계치에다가 이런 막 미디어 다루는 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무슨 생각하냐면, 이럴 때일수록 이런 거에 능수능란하고 프로페셔널한 젊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 이런 생각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생길수록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트워크도 세대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기에는 누가 가장 유리하냐면 젊은 사람들 2030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으니까 주변에 2030을 컨택하거나 할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문제 안에서 기회를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뭐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 또 1시간가량 같이 함께 했는데요. 2주마다 한 번씩 정도는 이렇게 얼굴 보면서 서로 궁금한 거, 답답한 거, 그냥 제가 어떤 답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솔직하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저라고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고 싶어요.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뭐라도 주고 싶어서 했는데 뭘 궁금해하는지도 모르니까 제 나름대로 멋대로 했는데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걸 하나라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릴 수 있으면 저희가 너무 보람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더 나아지기 위해서도 항상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함께 동행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면서 우리 끝까지 제대로 재미있게 함께 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권현진 TV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권현진도 여러분들 도움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아질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하게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제가 다음 컨텐츠를 녹화하거나 제가 여러분들이 들려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제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방송 진행 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조금 더 이렇게 간단한 거 말고 좀 10분 단위로 좀 깊이 있게 다뤄보는 컨텐츠로 여러분들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는 방송사고가 있었는데 오늘은 무사하게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자, 1시간가량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저도 영광이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불금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 We're ignited.